안녕하세요. 닥터 빌리프 김재우. 문성진 원장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미니거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맞아요. 오늘은 미니 거상에 이어서 남녀노소에게 인기가 많은 이마 거상 수술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원장님 어떤 고정 장치를 이용하시나요? 어떻게 고정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마 거상에서 사용하는 고정 방법에 대해서 문 원장님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두피 한쪽으로 긴 절개선에 대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마 거상술을 시행했었습니다. 절개선이 길다 보니 회복 기간도 길고 절개선을 따라서 탈모가 올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헤어라인 뒤쪽 1cm 정도 되는 절개창을 몇 개 낸 다음 내시경으로 안쪽을 보면서 진행하는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절개창을 통해서 뼈와 이마, 눈썹 주변 조직들을 박리하게 되고 추미근이나 눈썹 내림근 같은 이마를 처지게 만드는 근육들을 절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박리된 조직들을 위로 끌어올려서 고정하게 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때 고정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죠? 네,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본 터널링 방식. 의료용 드릴로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실을 걸고 두피를 고정하게 됩니다. 이 실들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녹기 때문에 전혀 몸에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엔도타인 방식인데요. 뼈에 전용 드릴을 통해서 구멍을 내고 엔도타인을 고정한 다음 그 엔도타인에 다시 조직을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엔도타인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삼각형 모양의 장치에 3개 혹은 5개의 돌기가 달려 있어서 그 돌기에 들어 올린 조직을 고정하게 됩니다. 몸 안에 무언가를 넣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엔도타인은 100% 생체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삽입하고 나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내에 전부 다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어떤 방식을 쓰시는지 구독자 여러분들께 케이스로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엔도타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조직이나 피부가 두꺼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강한 고정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엔도타인을 주로 쓰곤 합니다. 그럼 문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만 나이가 들거나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엔도타인을 사용할 경우 두피에서 엔도타인이 만져지는 것을 불편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본 터널링 방식이 선호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2대2 가르마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 가운데 엔도타인을 사용하면 보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본 터널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실이나 엔도타인은 말 그대로 고정 방식일 뿐 이마 거상의 최종적인 효과가 이 고정 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피부 밑에는 골막이라고 하는 뼈를 덮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이마 거상 시 뼈에서 분리되었던 이 골막이 리프팅 후에 다시 뼈에 달라붙는 유착 기간 동안만 고정 장치가 유지되면 됩니다. 보통 박리 후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골막이 뼈에 충분히 단단하게 달라붙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고정 장치가 몸에 녹아서 흡수되더라도 이마 거상의 효과가 지속되게 됩니다. 본 터널링이나 엔도타인이나 고정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이마 거상 효과와 유지력에 대한 거는 어떤 고정 방법을 썼느냐 보다는 조직을 얼마나 잘 박리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초반 고정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도타인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피부가 너무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니 엔도타인이라 그래서 돌기가 3개짜리인 제품들도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고정력은 유지하면서도 부피감은 줄어서 두피에서 만져지는 느낌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부 두께나 조직의 무게감 등을 고려하기도 하고 이마 거상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개인 맞춤으로 저희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박리하고 나면 아래에는 두개골, 즉 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뼈에 고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뼈에 구멍을 내면 위험하진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도타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드릴이 있어서 일정 깊이 이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본 터널링은 엔도타인보다는 수술자의 기술이 좀 더 요구되긴 합니다. 엔도타인은 홈을 내고 장치를 삽입하기만 하면 끝이라서 비교적 간단하지만 본 터널링은 드릴로 뼈에 구멍을 뚫고 실을 통과시켜서 골막을 고정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의사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마 거상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뼈에 구멍을 내서 고정을 한다고 하면 그 홈은 계속 파여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뼈 조직들은 보통 재생 능력이 있어서 3개월 혹은 6개월만 되더라도 미세한 구멍들은 다른 골 조직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약간의 흔적은 남을 수 있게 되겠지만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장님, 엔도타인을 쓰면 탈모가 좀 더 잘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마거상 후 탈모는 피부를 너무 무리하게 당길 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인대가 잘 박리된 상태에서 피부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려 리프팅을 한다면 탈모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만 억지로 잡아당겨서 고정을 하게 된다면 장력 때문에 피부 안에 있는 모근이 손상이 되고 탈모가 생기게 됩니다. 엔도타인이든 본 터널링이든 고정 방식에 따라서 탈모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엔도타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를 무리하게 당겨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엔도타인과 관련된 부작용을 꼽자면 아마 카피 제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엔도타인이라는 게 사실 미국 회사에서 제작한 장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는 카피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마 거상에서 쓸 수 있는 제품 중에서 미국 FDA 그리고 한국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은 엔도타인 딱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정품 엔도타인과 카피 제품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엔도타인 같은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동안 흡수되는 정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카피 제품은 흡수 속도가 균일하지 않아서 유지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품 엔도타인은 돌기가 날카로워서 조직을 잘 고정해주는 반면에 카피 제품은 돌기가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지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빌리프에서는 100% 정품 엔도타인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엔도타인 박스마다 고유 시리얼 넘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 꼭 정품 엔도타인 사용 인증을 받은 병원인지 그리고 실제로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시경 이마 거상술 시 사용되는 고정 방식, 본 터널링과 엔도타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달라서 이 자리에서 어느 하나만 꼽아서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마다 노화의 정도나 조직의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식이 무조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시고 조직의 특성이나 본인이 원하는 효과에 따라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저희 빌리프 성형외과에서는 본 터널링과 엔도타인 두 가지 방식을 실제로 모두 사용하고 있고 어느 쪽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고객님들의 특성과 연령을 고려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마 거상에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상담 예약 후 마음 편히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빌리프 김재우 문성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